그 다음에 또 밑에 가보시면 법인의 대표기간 있죠.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법인의 대표기간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 분야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표기관에 가름해서 사실상 의사결정하는 거죠.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책임 제한의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그걸 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판례도 하나 나왔는데 선박 소유자 등의 과실이 무겁다는 정도만으로 무모한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그 정도 하나 보시면 돼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보지 말라는 건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나 알아두는 게 좋죠. 가끔씩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우리 이제 책임 제한 절차죠. 책임 제한 절차하고 절차 알아두시고, 증명 책임 알아두시고, 소명, 확정된 효력의 의미, 그 다음에 개별 소송할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책임 제한 절차는요, 예를 들면 별도의 절차입니다. 별도의 절차예요. 구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이제 선박 소유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B에게 만약에 손해를 줬어요. 이게 채권자예요, 채권자. 돈 달라고 그랬더니 A가 뭐라 그래요? 그래, 돈 줄게. 그렇지만 나는 책임이 제한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만약 10억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제한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5억만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5억 주겠다는 하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 5억 주겠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사실 근데 이 책임 제한된다는 그 부분은요. 그냥 자기가 5억 주겠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떠냐면 별도로요. 이 법원이 있거든요. 법원이 자기가 책임 제한되는 자라는 것을 신청해서 확인받아야 돼요. 알겠죠? 신청해서 너는 책임 제한되는 자네 라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고 어때요? 이렇게 5억만 주는 거예요. 그 받는 절차가 바로 책임 제한 절차예요. 어디에 받는다고? 법원에. 그죠? 법원에. 그러면 자기가 A가 신청자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책임이 어때요? 배제, 책임이 제한되는 거죠. 책임이 제한, 배제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때요?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부존재하다는 거 어때요? 누가? 신청자인 A가 소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책임 제한되는 사람입니다. 이 책임 제한을 배제하는 그런 사유가 없어요. 라고 본인이 소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 제한 절차, 이 책임 제한 절차 신청할 때는 누가? 입증 책임 누가? A가 하는 거죠. A가. 없다는 거. 그럼 거꾸로 뭐예요? 그럴 때 B는 어떻게 돼요? 이 신청에 와서 B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겠죠. 뭘 하면 되겠죠?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존재한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 이 존재, 부존재 너무 헷갈렸어요. 시험에 옛날에 나왔었는데 존재, 부존재. 존재하다 끝에 가서 틀려버려. 일단 그죠? 뭐예요? 책임 배제 제한 사유의 제한 사유가 어때요? 제한 사유를 배제하는 사유가 아이고 나도 헷갈린데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존재한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존재한다는 사유는 누가? 존재하는 사유 누가? 채권자가 책임 제한이 안 된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그죠? 네, 거꾸로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판정이 나왔어요. 법원에 신청해갖고 책임 제한돼 라고 나왔어요. 그럼 채권자는 어때요?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제한 절차의 확정력은 어때요? 요 사안에만 그치고 채권자가 그러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돼요. 별도로 소송할 수 있어요. 별개입니다. 책임 제한 절차하고 별도로 소송은 별개예요. 그래서 채권자 어때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소송 제기해서 전부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10억. 그죠? 주장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별 소송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주고. 그래서 증명 책임, 소명, 그 다음에 확정 효력은 별개,
개별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절차가 가볼게요. 1번 책임 제한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 제한 채권자로부터 책임 한도를 초과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디에요? 법원에 책임 제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해야 돼. 제한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죠? 신청해야 돼. 됐죠? 그래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요, 책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걸 원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절차와 별도로 선박 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어요.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어때요? 책임 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책임 제한 배제 사유, 고의 무모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책임 제한 배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는 거죠. 소송 제기됐을 때는. 그죠? 지정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박 소유자가 만약에 책임 제한 절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 절차에서는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어때요?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거죠. 책임 제한 절차에서는 위에 거는 개별 소송이죠. 개별 소송에는 채권자가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책임 제한 배제하는 게 있다는 거죠. 배제하는 게 있다는 걸 입증해갖고 개별 소송이 자기가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책임 제한 절차 진행은 누가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 책임 제한되는 사람이겠죠. 신청인이겠죠. 신청이니까 어때요? 자기가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없다는 걸 소명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잘 읽어봐요. 알겠죠? 여러분이 이해될 수 있도록 계속 읽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그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사를 가보시면 이런 제한 채권이 확정이죠. 제한 절차를 거쳤는데 법원에서 제한되네 너. 제한돼. 반만 줘. 라고 확정됐잖아요. 그거는 책임 제한 절차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외부로 확산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때요? 책임 제한 절차가 확정되는 거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별도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관계없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도액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겠죠. 개별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어때요? 책임 제한 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기가 물론 뭘 해야 됩니까? 배당 유보 신청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배당 끝나버릴 수 있잖아.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배당 유보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존재한다는 걸 주장해서 어때요? 일반 재산에까지 돈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선박담보는 별거 아니에요. 특권만 보면 되는데, 선박담보인데요. 선박담보 우선특권이라고 해서, 선박과 관련해서 우선특권이 있는 자가 있거든요. 그 우선특권자는 다른 것보다 아주 경매권 기타 등등에 우선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개념만 좀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점 2에 요거는 체킹해 놓으셔야 돼요. 선박 우선 특권은 법정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선박, 속구, 그 채권에 생긴 운임, 그 밖에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박과 관련되는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특권 있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자보다 우선해서 자기가 배당받아 간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바로 선박도 되고 속구, 운임, 그죠? 그 외에 부수한 채권들이 되는 거죠. 우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선박 우선 특권은 담보물권이고요. 민법상의 저당권과 똑같아요. 그리고 법정담보 물권이고요. 그리고 이게 공시되지 않고요. 피담보 채권이 제한되고요. 언제나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점에서 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 그 정도 대충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가끔 시험에 나온다면 선박 우선 특권의 발생 채권입니다. 어떤 경우에 선박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지? 누가 우선권을 간다는 거야? 선박 우선 특권자는 그럼 누구지? 그죠? 그 발생된 채권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있죠. 소송비용은 어때요?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도선료, 예선료, 그 다음에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석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이런 것들은 그 선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받아갈 돈이에요. 그런 거. 뭐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더 많이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당연하겠죠. 선원 기타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있는 채권. 그 선원들이 있죠. 선원들이 그 선박에 대해서 만약 돈을 안 주잖아요. 임금 있잖아요. 임금은 그 선박에 대해서 우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또 아까 다시 한번 봤지만 해난 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로 채권하고요. 공동훼손 분담에 관한 채권. 요건 어때요? 선박 우선 특권이에요. 이런 시험도 한번 나왔어요. 요거 두 개 가지고 선박 우선 특권이면서 유한 책임이 배제되는 채권은 뭘까요? 하는데 요 두 가지야. 알겠죠? 이게 아까 구조로 채권하고 공동훼손 분담 채권은 책임 제한 채권이 아니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이 구조로 채권하고 공동훼손 분담은 어때요?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이에요. 됐죠?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나머지는 뭐 선박 충돌과 그 밖에 항해된 손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선박 경매를 위한 정박료가 있거든요. 이 정박료는 우선 특권이 아니고요. 그냥 경매 집행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우선 받는 거예요. 모든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받아가잖아요. 그죠? 그냥 경매 집행 비용이기 때문에 우선 받아가는 거지 선박에 대한 우선 특권은 아니에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일단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건데, 항해를 위한 속구의 상태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박의 수리 공사비, 검사비도 우선 특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선의 책임 선장이 선주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한 특별 상여금 있잖아요. 요거는 우선 특권에 해당돼요. 알겠죠? 그래서 선박 소유자가 너 갔다 올 동안에 특별 상여금 3천만 원 줄게. 나는 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선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권한이에요. 특별 상여금 채권이에요.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림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선박과 관련돼서 우선 특권 가지는 게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그럼 우선 특권이면 어떤 범위에 대해서 특권을 갖느냐 이거거든요. 그 특권을 갖는 범위가 어디냐 이거죠.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선박 우선 특권의 목적물 어디에 있어서, 그죠? 일단 당연히 뭐는 되겠어요? 선박은 되겠죠. 선박이 경매되면 어때요? 거기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속구는 뭐냐면 그 선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있죠. 장비들이라든지 부속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박과 관련해서 제일 많은, 그죠? 담보물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운임이에요. 선박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선박 운임 있죠. 받을 돈이잖아요. 채권. 거기에 우선 특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선박도 되고 선박 거기에 부속물들, 그 다음에 항해 운임도 어때요? 우선 특권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박 이용에 관해서 피담보 채권이 발생한 선박과 그 속구, 선박 소유자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은 안 돼요. 알겠죠? 다른 선박 안 된다. 운임은 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다면, 이따 판례가 나오겠지만, 선원 등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요, 최후 항해에 한정되지 않고 고용계약 존속 중에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 전부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갖는 것이 바로 고용에 의한 채권이에요. 우선 특권 중에서. 그래서 고용계약 채권이라는 것은 임금 채권이죠. 임금 채권은요, 최우선권이다.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문에 보면 부수한 채권 그랬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되는 부수한 채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수한 채권에는요,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기타 장려금이나 보존금은 부수 채권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보험에서 보험 수익자가 받는 거는 뭘로 봤어요? 상속 재산이 아니잖아, 그죠? 고유 재산으로 봐갖고 피상속인의, 그죠?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부분에 손을 못 대잖아요. 똑같은 개념, 알겠죠? 또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장려금, 보조금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선박 우선 특권이 좋다. 이제 선박 우선 특권이 발생하는 것도 받고 우선권을 행사할 대상도 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들끼리 또 경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순위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따져본다면 상호 간의 순위는요, 경합할 때 하는데 동일 항해냐 아니냐 좀 달라져요. 그래서 동일 항해에서 생긴 채권의 우선 특권의 경합은요, 뭐 상법 710조 가면 선박 우선 특권이 채권의 종류가 아까 우리 봤던 채권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우선에 따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순서에 따릅니다. 먼저 발생한 채권, 그죠? 순서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거 몇 개를 보셔야 돼요. 해난 구조로 채권하고 공동 훼손 분담 채권은요, 만약 이 두 개가 경합하잖아요. 우선 특권이 경합할 때는 뒤에 생긴 채권이 우선하고 동일 사고로 생긴 채권은 동시에 발생하는 봅니다. 뒤에 생긴, 후에 생긴 채권이 우선해요. 나중에 생긴, 그죠? 나중에 생긴 채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해상법에서는요, 나중에 생긴 채권이 우선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동일 항해였었고요. 만약에 수해 왔다 갔다 하는 항해 있잖아요. 수해 항해에 관한 채권이 우선 특권이 만약에 경합한다. 그럴 때는 어때요? 후해 항해에 관한 채권이요, 전해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합니다. 됐죠? 요거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발생한 채권이 먼저 발생한 채권보다 우선한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요거 알아두시고,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선박 사유인의 고용계약으로 된 채권의 우선 특권은요,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 순위니까 뭐예요? 가장 마지막, 그죠? 동일 순위라는 것은 최우선 순위라는 뜻이에요. 최우선 순위라는 뜻이죠.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생긴 채권이 우선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임금 채권은 최후에 항해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이기 때문에 최우선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일 순위의 우선 특권이 경합하잖아요. 그때는 채권의 비율로 한다. 다시 됐네요. 단순하게 만약에 이해 안 되면 단순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문에 나왔던 게 있다면 선박 우선 특권은요, 다른 일반 채권에 우선하죠. 당연하죠. 우선하죠. 선박 저당권이나 선박 질권보다도 더 우선해요. 그렇죠? 그럼 뭐하고는?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아무리 이게 선박 저당권보다도 우선하고 질권보다 우선하는데 그러한 우선 특권이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우선 특권보다는 후순위야. 지금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 어때요? 계속 우선해야죠. 계속 우선이죠. 그렇게만 좀 해주면 됩니다. 그 느낌만 받아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 우선 특권의 효력 소멸이다.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조문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우선 특권을 갖고 있게 되면요, 선박 소유권이 다른 사람의 이전에서 넘어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추구권이라고 그래요. 추구권. 우리 저당권에 가서도 추구권 있잖아요. 물건이 다른 사람에 가더라도 그 저당권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선박에 대한 우선 특권을 갖고 있는데 선박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선박 우선 특권이 따라가는 거야. 조심할 거는 따라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양수인에게 그 선박 우선 특권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추급하더라도 행사는 못해. 추급권은 뭐예요? 그 물건에 따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선박권을 어때요? 경매했을 때만 우선권이 있는 거지. 그 양수한, 그죠? 양수인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게 지문이 나오죠. 그게 지문이. 알겠죠? 그런 거. 특이한 것만 몇 개 보시면 돼요. 자, 그래, 그 밑에 설명이 다 나와요. 선박 우선 특권의 추구권은 그 선박이 등기선
등기했던 선, 비등기선 아무 상관없이 인정되고요.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 관계없어요. 양수인이 이게 선박 우선 특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경우에도 언제나 대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선박 우선 특권자는 그 선박 양수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변제 청구할 수 없고 선박 우선 특권 취급성에 의해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 그냥 목적물에 대해서 우선 특권을 가질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 선박을 팔아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하다기보다도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특권이라는 것은 만약에 행사를 할 때, 그죠? 선박에 대해서 행사할 때는요, 경매 청구권 행사할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경매권 청구하려면 어때요? 채무 명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강제 집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박에 대해서는요, 우선 특권만 있으면 채무 명의도 없이 경매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게 특징이죠. 심지어 뭐예요? 가압류도 해둘 필요가 없어요. 알아둡니다. 가압류도 해둘 필요 없다. 가압류도 해둘 필요 없다. 채무 명의 없이 경매 청구할 수 있고 가압류도 해둘 필요 없다. 됐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이건 다 나왔던 거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밑에 그 판례가 하나 있는데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선박 소유자가 있어요. 이렇게 선박 소유자가 있어요. 근데 요건 다 뭐예요? A 소유야. 소유 거야. 근데 이 사고 나서 선박 우선 특권이 발생한 것은 여기 갑이 발생한 특권은 여기서 발생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가 다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갑은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행사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행사를 할까요? 선박 우선 특권이 발생한 해당되는 선박에 대해서만 채무 명의 없이 바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동일한 소유자가 갖고 있는 다른 선박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관련되는 선박이 경매되었을 때는 당연히 가서 어때요? 내가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자의 다른 선박에서 경매되었을 때 어때요? 내가 뭐죠?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돈을 받아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밑에 5번에 나옵니다. 자, 복수의 선언이 그 밖의 선박 사연이 고용한 선박 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선박 우선 특권에서 경매 신청한 압류 채권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대상은 뭐라고요? 선원이 자기가 승선했던 당의 선박과 그 속구 등의 매각 대금에 대해만 한정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의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대해서 만약에 매각 대금까지 달라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이해됐죠? 그거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판례가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국제사법 규정에 의해서 선박 우선 특권의 성립 여부는 뭘 기준한다? 국제사법에 따라서 발생 자체는요, 선적국법에서 따릅니다. 별거 없어요. 따랐는데, 집행과 관련해서 어떠냐라고 한 것이 이제 문제됩니다. 여기 왜 안 지워져? 안 넘어가네. 어쨌거나 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서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이거 뭐 다 끝난 거니까. 국제사법규정에서 선박우선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따라서 권한이 있냐를 따지는 것이고 권리를 따지는 것이고요. 만약 실행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면 어때요? 그냥 실행되는 국가의 그죠? 법에 따른다. 까지만 알아두면 돼. 이게 판례고 있죠? 나올 만한 게 요겁니다. 이게 계속 나왔고 또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고 조금 쉬었다가 또 연결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